제발 만져줘요. 세게 비벼달라고요. 따뜻한 침실에서의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설산. 죽음 직전에 내몰린 여자의 처절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오만했던 외국인 여군 장교가 벼랑 끝에 몰리고 그런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던 707 특임대 출신 남자가 만들어내는 가장 뜨겁고 위험한 생존 로맨스. 과연 이 거친 남자는 얼어붙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녹여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악마의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12월의 태백산맥은 인간이 발을 들여선 안 돼. 오직 눈과 죽음만이 지배하는 성역이었다. 전직 707 특수임무단 상사. 한승우는 고글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다.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덥수룩한 수염 위에 서리로 맺혔다. 그의 어깨에는 갓 사냥한 고라니 한 마리가 걸쳐져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사냥감의 무게가 아니었다. 낯선 냄새 때문이었다. 차가운 눈 냄새 사이로 비릿하게 섞여 들어오는 항공유 타는 냄새. 젠장. 승우는 짧은 욕설과 함께 어깨의 짐을 눈밭에 던져버렸다. 과거 살인 병기로 훈련받았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를 뚫고 미세한 금속 파열음이 그의 귀를 때렸다. 그는 즉시 앞으로 달렸다. 전문가용 등산화가 두꺼운 눈층을 거칠게 파헤쳤다. 가파른 언덕을 넘어서자 마치 전쟁터 같은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바위 틈에 처박혀 찌그러진 군용 경헬기. 식별 번호도 없는 주로 블랙 옵스비 공식 작전에 쓰이는 기체였다. 부러진 로터가 고목에 깊이 박혀 있었고 검은 연기가 죽음의 이정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승우는 허리춤에 서바이벌 나이프를 뽑아들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인기척은 없었다. 죽음 같은 정적뿐이었다. 조종석을 확인했다. 파일럿은 계기판에 처박힌 채 이미 숨져 있었다. 깨진 유리가 흉부를 관통한 상태였다. 하지만 조수석은 비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핏방울들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틈으로 이어져 있었다. 대략 20m 거리였다. 승우는 핏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가 은신처에 가까워지자 약하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쏴버리겠어. 승우는 멈춰섰다. 두 손을 어깨 높이로 들었지만 입가에는 비웃음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눈과 피로 엉망이 된 금발머리의 외국인 여자. 동유럽 군부 엘리트들이나 입을 법한 최고급 검은색 전술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곳곳이 찢겨나간 틈으로 보이는 하얀 피부는 이미 동상으로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 로마노프. 동유럽 최대 민간 군사기업 PMC 회장의 외동딸. 그리고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권총은 방향을 잃고 덜덜 떨리고 있었다. 총은 좋은데 아가씨. 승우가 자갈을 씹는 듯한 거친 영어로 말했다. 안전장치도 안 풀고 쏘게. 엘레나는 흠칫 놀라며 자신의 총을 내려다봤다. 훈련받은 군인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초보적인 실수였다. 하지만 극한의 추위가 그녀의 뇌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 찰나의 빈틈을 승우는 놓치지 않았다. 설표쉐버처럼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그는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그녀의 총을 쳐냈다. 권총이 허공을 가르며 눈 속에 처박혔다. 이거 놔. 이 개자식아. 엘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그녀는 승우의 급소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지만 승우는 가볍게 그녀의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제압했다. 압도적인 피지컬 차이였다. 그는 그녀를 차가운 암벽으로 밀어붙였다. 거친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잘 들어. 승우가 으르렁거렸다. 특수부대 시절의 살기가 눈동자에 서려 있었다. 내가 널 죽일 생각이었으면 헬기 자네 옆에 서 있을 때 이미 끝났어. 지금부터 입 다물고 치료받든가
아니면 그 잘난 자존심 끌어안고 여기서 얼어 죽든가 선택해. 엘레나는 눈앞의 남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동정심 따윈 없었다. 오직 죽음에 익숙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소름 끼치는 침착함 뿐이었다. 로마노프 가문의 콧대 높은 자존심도 생존 본능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녀는 저항을 멈추고 축 늘어졌다. 내 다리가. 엘레나가 턱을 덜덜 떨며 속삭였다. 승우는 그녀를 놓아주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무릎을 꿇었다. 나이프로 그녀의 전술 바지를 찢었다. 종아리를 따라 10cm가량 찢어진 상처가 드러났다. 피는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지만 상처 주변의 살점은 랍촌농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생각보다 심각하군. 승우가 혀를 찼다. 뼈는 멀쩡한데 저체온증 2단계야. 당장 체온을 올리지 않으면 상처가 썩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양털 재킷을 벗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공포와 기대가 섞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뭐 하는 거야? 옷 벗어. 승우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뭐라고? 미쳤어. 이 눈보라 속에서. 내 옷은 땀이랑 눈 녹은 물로 범벅이야. 그게 지금 내 체온을 다 뺏어가고 있다고. 벗어. 난 시체랑 대화할 인내심 따위 없으니까. 승우는 자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거대한 재킷을 그녀에게 던졌다. 엘레나는 몸을 떨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건조함 유지가 생존의 제일 원칙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감각이 사라진 손으로 엘레나는 콤뱃 슈트의 지퍼를 내리려 했다. 하지만 굳어버린 손가락은 나무 토막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지퍼 손잡이가 계속 미끄러졌다. 억울함과 공포의 눈물이 핑 돌았다. 한때 용병 부대를 지휘하던 그녀가 고작 지퍼 하나 때문에 이토록 비참해지다니. 젠장. 답답해 미치겠네. 승우가 거칠게 그녀의 손을 쳐내고 멱살을 잡았다. 가만히 있어. 찌익 거친 소리와 함께 지퍼가 내려갔다. 두꺼운 전술복이 벗겨지고 얇은 보온내의 차림이 되자 엘레나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피부를 찔렀기 때문이었다. 승우는 재빨리 자신의 재킷으로 그녀를 번데기처럼 감쌌다. 그리고 배낭에서 보온병과 초콜릿 바를 꺼냈다. 마셔. 뜨거운 생강차야. 엘레나가 두 손으로 컵을 잡으려 했지만 덜덜 떨리는 손 때문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승우의 장갑을 적셨다. 물 하나도 제대로 못 마시는군. 승우는 한숨을 쉬며 컵을 빼서 직접 그녀의 입에 갖다 댔다. 입 벌려. 엘레나는 아기 새처럼 받아 마셨다. 알싸한 생강향과 설탕의 단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내장을 깨웠다. 고마워. 감사는 나중에 해. 승우는 보온병을 닫으며 눈보라가 거세지는 하늘을 응시했다. 폭설이 온다. 당장 하산하는 건 불가능해. 피난처를 찾아야겠어. 피난처. 어디로? 근처에 동굴이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승우의 시선이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엘레나의 다리에 머물렀다. 넌 못 걸어. 발가락 감각 없지.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포가 다시 엄습했다. 내 발가락. 잘라내야 해. 내 말만 잘 들으면 그럴 일 없어. 승우가 불쑥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재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뭐 하는 짓이야? 엘레나가 기겁하며 몸을 뺐다. 중심 체온 확인하는 거야. 승우는 무심하게 대꾸하며 거칠고 뜨거운 손바닥을 그녀의 내이 위, 옆구리 쪽에 갖다 댔다. 얼음장 같군. 심장을 보호하려고 혈액이 팔다리로 가는 걸 차단했어. 외부 여론이 필요해. 그 순간 추위로 인한 혼미함 속에서 엘레나의 이성이 흔들렸다. 강력한 생존 본능이 뇌를 지배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봤다. 거대한 근육과 펄펄 끓는 열기를 가진 남자. 그녀는 저 온기가 필요했다. 살고 싶었다. 무의식 중에 그녀의 손이 뻗어나가 승우의 손목을 잡았다. 물기 어린 푸른 눈동자가 승우의 검은 눈을 간절하게 응시했다. 제발. 바람소리에 묻힐 듯 위태로운 목소리였다.
만져줘요. 제 몸을 세게 비벼줘요. 너무 추워. 죽을 것 같아.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의 가장 원초적이고 처절한 애원이었다. 승우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는 얼음장 같은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떼어냈다. 착각하지 마.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보다 차가웠다. 난 내 놈 맘대로 껴안는 이동식 난로가 아니야. 다 죽어가는 여자 몸이나 탐하는 취미도 없고. 엘레나는 멍해졌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애원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쉿. 승우가 갑자기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말을 끊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니, 바람 소리만이 아니었다. 눈보라 사이로 들려오는 스노모빌의 엔진음,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찰칵거리는 소리. 장전 소리였다. 손님이 오셨군. 승우가 낮게 중얼거렸다. 산장의 까칠한 관리인은 사라지고 다시금 707의 괴물이라 불리던 시절의 눈빛이 돌아왔다. 단순한 헬기 사고가 아니었나 보지. 로마노프 양.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엘레나를 돌아봤다. 살기 위해서라면 내 몸이라도 만지겠다 이건가. 승우가 입꼬리를 비틀며 위험하게 웃었다. 좋아. 하지만 공짜는 아니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승우는 짐짝을 들듯 엘레나를 어깨에 둘러맸다. 꽉 잡아 떨어지면 안 주워가니까. 두 사람은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훑고 지나가기 직전 하얀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사신과의 목숨을 건 추격전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눈보라가 면도날처럼 얼굴을 때렸다. 승우는 엘레나를 어깨에 맨 채 하얗게 변해버린 태백산맥의 어둠 속을 질주했다. 가파르고 미끄러운 지형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일정하고 묵직했다. 등 뒤로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와 스노모빌의 엔진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거세지는 눈보라가 역설적으로 그들의 유일한 위장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네, 내려줘요. 이렇게 뛰면 속이 다 뒤집힐 것 같아요. 엘레나가 신음했다. 바람 소리에 묻혀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약하게 들렸다. 피가 머리로 쏠려 시야는 흐릿했고 뼈를 깎는 추위가 뇌세포 하나하나를 갉아먹는 듯했다.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 그는 방향을 틀어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뛰어들었다.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 내 입김이 열 감지 흔적을 남기고 있어. 그는 거칠지만 정확한 동작으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무 밑둥에 그녀를 내려놓았다. 엘레나는 눈밭에 주저앉아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다. 그녀는 눈물 고인 푸른 눈으로 승우를 올려다봤다. 눈보라 속에서 서바이벌 나이프를 쥐고 주변을 경계하는 승우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바위 같았다. 그들은 누구죠? 엘레나가 턱을 딱딱 부딪히며 물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로마노프 아가씨. 승우가 돌아보며 쭈그려 앉았다. 장갑을 벗고 뜨거운 손등을 그녀의 뺨에 댔다. 차가웠다. 아까보다 더 심각했다. 스페츠 나치 러시아 특수부대. 아니면 사설 용병. 아까 들린 5.56mm 텀 소리는 사냥꾼들이 쓰는 게 아니던데. 엘레나는 몸을 떨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언급한 이름들 때문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 승우가 눈웃음 쳤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좋아, 비밀은 지켜. 하지만 그 다리는 거짓말을 못하지. 그는 그녀의 바짓단을 걷어 올렸다. 지혈은 됐지만 상처 주변 피부가 검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괴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절단해야 할지도 몰랐다. 추워. 너무 추워요. 엘레나의 이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떨림이 사지에서 오장육부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승우의 멱살을 잡았다. 열병에 걸린 듯 눈이 풀려 있었다. 제발 안아줘요. 당신 크잖아요. 따뜻하잖아. 조금만. 생존 본능이 이성과 자존심을 짓뭉개버렸다.
그녀는 저 단단한 가슴팍으로 파고들고 싶었다. 저 뜨거운 피부로 자신을 데우고 싶었다. 승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찰나의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도 남자였고 눈앞에는 가장 약해진 상태의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707 요원의 이성이 뺨을 때리듯 그를 깨웠다. 안 돼. 그는 매몰차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어째서? 엘레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죽어가는데도 이 냉혈한 그고 그래. 난 냉혈한이다. 승우는 으르렁거리며 배낭에서 붕대와 가루형 항생제를 꺼냈다. 지금 널 안으면 내 땀이 내 몸으로 옮겨가. 우리가 이동하려고 떨어지는 순간 그 땀이 얼어붙어서 널 10배는 더 빨리 죽일 거다. 내 품에서 죽고 싶나? 아니면 살아서 집에 돌아가 날 욕하고 싶나? 그는 바지를 찢고 상처 부위에 항생제 가루를 뿌렸다. 엘레나가 비명을 질렀지만 승우의 큰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 삼켜. 그가 귓가에 속삭였다. 낮고 위압적이었지만 묘하게 안심이 되는 목소리였다. 놈들이 바로 근처야. 소리 지르면 우린 바로 벌집이 된다. 엘레나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며 승우의 옆모습을 노려봤다. 그는 잔인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떨림 없는 손길. 그는 소나무 가지를 꺾어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았다. 일어설 수 있겠나? 아니요. 좋아. 다시 엎혀. 승우는 다시 한번 넓은 등을 내주었다. 빈말 따위는 없었다. 오직 행동뿐이었다. 엘레나는 떨리는 팔로 그의 목을 감았다. 땀 냄새, 화약 냄새, 그리고 진한 남자의 향기가 훅 끼쳐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꽉 잡아. 오늘 밤은 길 거다. 승우가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지려던 찰나. 파는 파열음이 들렸다. 승우의 귓가를 스치고 쇠뇌 화살이 나무 기둥에 박혔다. 들켰다. 놈들은 소음을 피하려고 총 대신 활을 쓰고 있었다. 놈들이 고양이 쥐 잡듯 놀이를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쇠뇌 화살은 마지막 경고였다. 승우는 더 이상 체력을 아끼지 않았다. 707의 괴물 모드를 개방했다. 그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나무와 바위를 이용해 적의 시야를 차단했다. 등에 엎인 엘레나는 눈을 질끈 감고 이 낯선 남자에게 생명을 맡겼다. 거친 산길을 1시간 가까이 달린 끝에 승우는 원하던 장소를 찾았다. 얼어붙은 폭포 뒤에 숨겨진 작은 동굴이었다. 입구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지만 안쪽은 바람을 피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엘레나를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미 기절해 있었다. 창백한 얼굴, 보랏빛 입술, 촛불처럼 위태로운 숨소리. 젠장, 눈 좀 떠봐. 승우가 뺨을 톡톡 쳤지만 반응이 없었다. 이마를 짚어보니 얼음장 같았다. 심각한 저체온증이었다. 땀에 젖은 속옷이 얼음관처럼 그녀를 가두고 있었다. 불을 피울 수는 없었다. 연기가 놈들을 부를 테니까 비상용 침낭은 하나뿐이었고 심각한 저체온증 환자를 혼자 덮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승우는 이를 악물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아까 그가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방법. 하지만 지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명령이었다. 미안하군, 아가씨. 원망하지 마. 승우는 눈 젖은 겉옷과 전술 조끼를 벗어던졌다. 흉터가 얽힌 근육질의 상체가 희미한 눈빛 반사에 드러났다. 그는 속옷 차림이 되었다. 그리고 엘레나에게 손을 뻗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원칙을 깨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재킷을 벗기고 차가운 땀에 젖은 보온 네일을 벗겨냈다. 엘레나의 나신노이 드러났다.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시체처럼 차가웠다. 승우는 오래 보지 않았다. 침낭을 펴고 그녀를 넣은 뒤 자신도 그 안으로 파고들었다. 좁은 침낭이 두 사람을 밀착시켰다. 살과 살이 맞닿았다.
승우의 뜨거운 피부가 닿자 엘레나가 신음하며 경련했다. 온도 차에 의한 쇼크였다. 승우는 그녀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다. 단단한 팔로 그녀를 자신의 가슴에 고정시켰다. 다리를 얽고 등을 문질러 혈액순환을 유도했다. 자신의 모든 열기를 그녀에게 쏟아부었다. 정신 차려, 제발. 그가 귓가에 속삭였다.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좁고 어두운 공간. 살 냄새와 여자의 채취가 코를 찔렀다. 극한 상황이었지만 잠들어 있던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승우는 혀를 깨물며 이성을 잡았다. 나는 군인이다. 그녀는 민간인이다. 주문처럼 되뇌었다. 고문 같은 시간이 흘렀다. 서서히 품 안의 떨림이 잦아들었다. 엘레나의 숨소리가 안정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눈을 떴다. 눈앞에 보이는 건 흉터투성이의 단단한 가슴. 그리고 억눌린 욕망과 걱정이 뒤섞인 남자의 검은 눈동자였다. 당신? 엘레나가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밀착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리 지르지 마. 승우가 선수를 쳤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살리는 중이야. 피부 접촉법, 스킨 투 스킨만이 급속도로 체온을 올릴 유일한 방법이니까. 엘레나는 침묵했다. 전신으로 퍼지는 온기. 가슴을 울리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느껴졌다. 수치심은 사라지고 기묘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아까 자신을 거절했던 남자가 이제는 온몸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붉어진 얼굴을 그의 목덜미에 파묻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당신 정말 따뜻해. 승우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 순진한 한마디가 총알보다 더 위험했다. 자라. 내일은 지옥이 될 테니까. 그는 팔에 힘을 주어 그녀를 안았다. 눈은 동굴 입구의 어둠을 노려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잦아들었지만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달그락, 작은 돌멩이가 구르는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절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작은 돌소리였지만 707 정찰대 출신의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그것은 발소리였다. 승우는 숨을 멈추고 잠이 든 엘레나의 입을 살며시 막았다. 그녀가 눈을 번쩍 뜨고 반항하려 하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압했다. 그는 절대 침묵을 지시하고 아주 천천히 팔을 뺐다. 침낭에서 나오자마자 냉기가 덮쳐왔지만 승우는 개의치 않았다. 배낭에서 마른 여벌 옷을 꺼내 빛의 속도로 입었다. 옷 입어. 빠르고 조용하게. 그는 자신의 옷을 엘레나에게 던져주고 나이프를 쥔 채 동굴 입구 벽에 붙었다. 밖에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밧줄을 타고 내려와 동굴 앞 바위턱에 착지했다. 야간 투시경.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 어깨의 패치가 순간 번뜩였다. 붉은 늑대, 레드, 울프, 시베리아의 악명 높은 용병 부대였다. 빙고. 승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스페츠나츠가 아니라 용병이다. 교전 수칙 따윈 없는 놈들이니 더 위험해. 용병이 동굴 안으로 총구를 들이밀었다. 그 순간 승우가 움직였다. 그는 튀어나가는 대신 작은 돌멩이를 동굴 깊숙한 곳으로 던졌다. 탁. 용병이 소리난 쪽으로 총구를 돌렸다. 그 찰나의 틈이면 충분했다. 승우가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와 왼손으로 총신을 위로 쳐내고 오른손에 나이프를 놈의 방탄복과 목 사이 틈새에 꽂아 넣었다. 읍. 비명을 지르려던 놈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눌렀다. 뜨거운 피가 승우의 장갑을 적셨다. 승우는 놈의 눈에서 빛이 사라질 때까지 노려봤다. 조용히 시체를 내려놓고 몸을 뒤졌다. 무전기, 권총, 탄창 2개. 그리고 깜빡이는 GPS 추적기. 젠장. 승우는 GPS 화면을 봤다. 죽은 놈의 위치와 또 하나의 붉은 점이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엘레나의 주머니 속에서. 그는 뒤돌아 엘레나가 입고 있던 재킷을 낚아챘다. 주머니를 뒤져 순금으로 된 가문 휘장을 꺼냈다.
그 안에 초소형 발신칩이 들어있었다. 너. 승우가 분노에 찬 눈으로 엘레나를 노려보며 칩을 손으로 으깨버렸다. 위치 추적기를 달고 다니면서 말도 안 했어. 같이 죽자는 거야. 엘레나는 멍하니 피투성이 시체와 승우를 번갈아 봤다.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난 몰랐어. 아빠가 준 생일 선물인데 날 지켜줄 거라고. 지켜주긴 개뿔. 독수리 밥으로 만들 뻔했잖아. 승우가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화를 낼 시간도 없었다. 놈들이 위치를 알았어. 이놈은 정찰병일 뿐이야. 늑대 떼가 몰려오고 있다고. 그는 노획한 기관단총을 엘레나에게 던졌다. 쓸 줄 아나? 엘레나는 묵직한 총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관학교에서 사격은 배웠어. 좋아. 내가 아닌 건 다 쏴버려. 가자. 소풍은 끝났어. 승우는 다시 한번 엘레나를 업었다. 하지만 이번엔 공기가 무거웠다. 침낭 속에서 쌓았던 신뢰는 잔혹한 현실 앞에 금이 갔다. 그는 단순한 조난자를 구하는 게 아니었다. 재벌가의 피 튀기는 권력 싸움에 말려든 것이다. 그들은 동굴을 뛰쳐나갔다. 이번엔 도주가 아니었다. 유인이었다. GPS 화면에는 최소 6개의 붉은 점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꽉 잡으라고 승우가 차갑게 말했다. 707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끝없는 침엽수림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승우는 산 아래로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이 더 깊고 험한 산비탈을 거슬러 올라갔다. 미쳤어. 위쪽은 막다른 길이야. 엘레나가 귓가에 소리쳤다. 보통 사람에겐 막다른 길이지만 적들에겐 무덤이지. 승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양쪽 절벽 사이 좁은 협곡, 병목 구간에 멈췄다. 승우는 엘레나를 시야가 확보된 높은 바위 위에 내려놓았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총은 저쪽을 겨누고 부러진 나무를 지나는 놈이 보이면 무조건 쏴. 망설이지 마. 당신은 손님 맞이 준비해야지. 승우는 생존 키트에서 낚싯줄을 꺼내고 시체에서 챙긴 연막탄을 연결했다. 그는 협곡 입구 발목 높이에 줄을 쳤다. 단순하고 고전적이지만 치명적인 부비 트랩이었다. 그걸로도 모자라 나뭇가지를 꺾어 날카롭게 깎은 뒤 줄 뒤쪽 눈 속에 거꾸로 박아 놓았다. 베트남전의 펀지 스틱 푼니 스틱을 설원 버전으로 응용한 것이었다. 왔군. 눈 밟는 소리가 들렸다. 플래시 불빛이 나무 사이를 훑었다. 방탄복으로 무장한 거구의 용병 3명이 어슬렁거리며 협곡으로 들어왔다. 삼각편대. 빈틈이 없었다. 그년을 찾아 보스가 산채로 데려오랬다. 같이 있는 놈은 사살해. 선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승우는 높은 가지 위에 숨어 숨을 죽였다. 그는 어둠 그 자체가 되었다. 선두가 부러진 나무를 지났다. 바위 위에 엘레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눈을 질끈 감았다. 탕. 총성이 밤의 정적을 찢었다. 탄환은 빗나가 바위에 불꽃을 튀겼다. 적이다. 사격. 용병 셋이 일제히 엘레나 쪽으로 총을 난사했다. 돌 조각이 튀었다. 엘레나는 비명을 지르며 납작 엎드렸다. 바로 그때 승우의 함정이 발동했다. 엄폐물을 찾아 뒤로 물러나던 후미의 용병이 낚싯줄을 건드렸다. 펑. 연막탄 핀이 뽑혔다.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협곡을 가득 채워 시야를 가렸다. 가스다. 마스크 써. 놈들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그 순간 괴물이 강림했다. 승우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가운데 놈의 등을 덮쳤다. 나이프가 방탄모 틈새를 파고들었다. 단말마도 없이 놈이 쓰러졌다. 선두가 뒤를 돌아보며 연기 속에 난사했다. 승우는 눈 위를 굴러 피하며 다리를 걸었다. 놈이 뒤로 넘어지며 눈 속에 숨겨진 뾰족한 말뚝 위로 떨어졌다. 나무창이 옷을 뚫고 살을 파고들었다. 끄아악. 고통스러운 비명이 밤 공기를 갈랐다.
승우는 다가가 총 개머리판으로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침묵. 세 놈, 하나 사망, 둘 무력화.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연기가 거치자 승우가 일어섰다. 입김이 용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는 바위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엘레나를 돌아봤다. 그녀는 그를 괴물 보듯 했지만 그 눈빛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내려와, 계속 가야 해. 총소리 때문에 본대가 몰려올 거야. 승우가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엘레나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피 묻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무섭지만 지금 이 손만이 생명줄이었다. 그들은 다시 달렸다. 하지만 갑자기 엘레나가 다리의 격통을 느끼며 눈밭에 쓰러졌다. 더는 못 가겠어. 승우가 돌아봐 다리를 확인했다. 붕대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무리한 움직임에 상처가 터진 것이다. 엘레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젠장. 승우는 욕을 뱉으며 저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봤다. 지도에서 봤던 버려진 산림감시 초소가 희미하게 보였다. 저기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가 그녀를 업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빨간 레이저점이 엘레나의 이마 정중앙에 찍혔다. 승우의 반사신경은 생각보다 빨랐다. 그는 몸을 날려 어깨로 엘레나를 들이받아 큰 바위 뒤로 밀어 넘겼다. 탕! 0.001초 전까지 엘레나의 머리가 있던 눈밭이 저격탄에 의해 박살났다. 굉음이 계곡을 울렸다. 스나이퍼다. 머리 숙여. 승우가 소리치며 엘레나를 눈바닥에 눌렀다. 방금 날 구한 거야. 엘레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눈 위에 타는을 보니 핏기가 싹 가셨다. 감동하긴 일러. 이 시방향. 약 800m. 놈이 우리가 머리 내밀기만 기다리고 있어. 승우가 나뭇가지를 주워 자신의 비닐을 씌우고 바위 위로 살짝 올렸다. 탕! 모자가 날아갔다. 빌어먹을. 명사순의 장난이 아니야. 발이 묶였다. 엘레나는 피가 배어나오는 다리를 보며 탄도 계산을 하는 승우를 봤다. 자신이 거대한 짐덩어리처럼 느껴졌다. 승우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날 두고 가요. 당신 실력이면 혼자 탈출할 수 있잖아. 난 짐만 될 뿐이야. 승우가 돌아봤다. 가짜 웃음도 차가운 눈빛도 없었다. 진지하고 슬픈 눈이었다. 예전에 동료를 버리고 온 적이 있어.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과거의 심연에서 울리는 듯했다. 5년 전 소말리아. 그 친구도 지금 당신처럼 다리를 다쳤어. 길을 뚫고 구하러 오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늦었어. 그는 총을 꽉 쥐었다. 놈들에게 잡힌 그 친구의 비명소리. 무전기 너머로 들리던 그 소리가 매일 밤 꿈에 나와. 그러니까 다시는 나보고 누굴 버리라고 하지 마. 특히 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엘레나는 말문이 막혔다. 707 괴물의 가시 돋친 껍데기 속에 숨겨진 상처가 보였다. 그는 감정 없는 살인 기계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군인이었다. 나한테 매달려. 도박을 한번 해보자고. 승우는 옷을 찢어 엘레나의 상처를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연막탄 2개를 꺼냈다. 이걸 던지면 널 업고 저기 언덕 아래로 지그재그로 뛸 거야. 엄청 흔들릴 테니 이 악물어. 알았어, 믿을게요. 승우가 핀을 뽑고 연막탄을 양쪽으로 던졌다. 펑, 펑.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저격수의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승우는 엘레나를 업고 바위 뒤에서 튀어나갔다. 화살처럼 빨랐다. 탕, 탕, 탕. 총알이 발뒤꿈치를 따라다니며 땅을 파헤쳤다. 승우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등은 땀으로 젖었다. 엘레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단단한 등에 얼굴을 묻으며 기도했다. 그들은 비탈길을 구르고 미끄러지며 가시덤불을 뚫고 내려갔다. 마침내 마른 계곡 바닥으로 떨어져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승우는 대자로 뻗어 대장간 풀무질하듯 숨을 쉬었다. 엘레나도 옆에 누워 고통을 참아냈다. 살아있었다.
우리 산 거야. 일단은 승우가 일어나 상태를 점검했다. 하지만 오래 못 있어. 곧 해가 뜰 거야. 그리고 그는 멀리 보이는 낡은 오두막을 바라봤다. 눈 덮인 숲속의 폐가. 저기다 제사 감시 초소. 쓸만한 게 좀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낡은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목적지이자 희망이었지만 적에게 들키면 무덤이 될 수도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이 어둠과 곰팡이 냄새로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그곳이 천국이었다. 오두막은 작고 먼지투성이에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지붕이 있다는 것이었다. 승우는 문을 닫고 굵은 나무 토막으로 빗장을 걸었다. 빠르게 내부를 스캔했다. 낡은 벽난로, 곰팡이 핀 담요 몇 장, 유통기한이 10년은 지난 통조림, 그리고 구급 상자, 대박이군. 찬장에서 반쯤 남은 보드카 병을 발견한 승우가 외쳤다. 알코올, 제일 중요한 거지. 그는 엘레나를 벽난로 앞 낡은 안락 의자에 앉혔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불을 피울 거야. 그 전에 창문부터 가려야 해. 불빛이 새어나가면 끝장이야. 승우는 낡은 담요로 모든 틈새를 막았다. 그리고 마른 장작으로 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이 냉기를 몰아내고 온기를 채웠다. 옷 벗어. 이번엔 진짜야. 옷을 말려야 해. 승우가 말했다. 이번엔 명령조가 아닌 부드러운 말투였다.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사를 넘나들며 수치심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겉옷을 벗자 얇은 속옷 차림이 되었다. 승우도 상의를 탈의했다. 사례맨 가게 11을 가게 11을 가게 사례 보고 불빛에 비친 그의 근육질 몸은 옷을 짜는 동작에 따라 꿈틀거렸다. 그는 엘레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다리를 살폈다. 상처가 붓고 고름이 차 있었다. 감염이 시작됐다. 아플 거야 이거 물어. 승우가 나무 막대기를 건넸다. 엘레나는 순순히 물었다. 푸른 눈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승우는 보드카를 상처에 부었다. 으읍. 엘레나가 목구멍으로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쏟았다.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었다. 승우는 그녀의 다리를 단단히 잡았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단호하고 섬세했다. 그는 불에 달군 칼로 썩은 살을 도려내고 구급상자에 있던 바늘과 실로 상처를 봉합했다. 바늘이 살을 뚫을 때마다 그의 가슴도 찔리는 것 같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를 아프게 하기 싫었다. 마지막 매듭을 짓자 엘레나가 막대기를 뱉고 헐떡였다. 땀으로 젖은 채 의자에 기대 늘어졌다. 잘 했어. 그녀가 속삭이며 손을 들어 승우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그 돌발 행동에 승우가 멈칫했다. 부드럽고 서늘한 손길이 뜨거운 피부에 닿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일렁이는 불빛이 서로의 얼굴을 비췄다. 용감한 환자네. 엘레나. 승우가 처음으로 다정하게 이름을 불렀다. 엘레나가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도 훌륭한 돌팔이 의사야. 승우. 침묵이 감돌았지만 어색하거나 무겁지 않았다. 폭풍 속에서 서로를 찾은 두 영혼의 공명이었다. 엘레나는 자신을 업고 지키고 이제는 보물처럼 치료해주는 남자를 바라봤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더 강렬한 감정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었다. 좀 자. 내가 불침번 설 테니까. 승우가 분위기를 깨며 일어났다. 귀가 약간 붉어져 있었다. 그는 가장 마른 담요를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엘레나는 눈을 감았다.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창가에 앉은 남자의 듬직한 등. 완벽한 안전함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선반 위 먼지 쌓인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치직, 치직. 레드 울프가 독수리에게 알린다. 굴뚝 연기 좌표 확인. 11시 방향, 진입 준비. 오버. 승우가 라디오를 노려봤다. 굴뚝 연기. 실수했다. 그들을 덮여주던 불이 사신을 부르는 등대가 되어버렸다.
승우는 즉시 눈을 퍼와 불을 껐다. 방은 다시 어둠과 냉기에 잠겼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엘레나였다. 감염으로 인한 고열이 시작됐다. 엘레나는 헛소리를 하며 몸부림쳤다. 러시아어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파파. 가지마. 추워 엄마. 몸은 불덩이인데 덜덜 떨고 있었다. 이마가 뜨거웠다. 젠장. 항생제가 아직 안 듣나. 밖은 포위망이 좁혀오는데 엘레나를 내버려 둘 순 없었다. 그는 총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바닥으로 그녀를 옮겼다. 다시 한번 피부 접촉이 필요했다. 이번엔 체온 유지가 아니라 해열이었다. 그는 눈 녹은 물을 수건에 적셔 그녀의 몸을 닦아냈다. 거친 군인의 손이 뜨겁게 달아오른 여자의 피부를 훑었다. 손길 하나하나에 애틋함이 묻어났다. 승우, 날 버리지 마. 엘레나가 헛소리하며 그의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품으로 파고들었다. 무서워. 승우는 그녀를 안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여기 있어, 안 가. 자, 엘레나. 어둠 속의 엘레나는 거만한 재벌딸도 군인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과 보호를 갈구하는 연약한 여자였다. 707의 괴물이라 불리던 승우의 심장이 처음으로 허물어졌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비가 안듯 가벼운 키스였지만 지켜주겠다는 맹세였다. 오늘 밤만 넘기면 그가 어둠 속에 속삭였다. 반드시 집에 보내줄게. 이 산을 피로 물들여서라도. 밤새 열이 오르내렸다. 승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그녀의 숨소리와 밖의 기척을 살폈다. 동이 트고 담요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때쯤 열이 내렸다. 엘레나가 눈을 떴다. 승우는 벽에 기대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졸고 있었다. 소총은 손 닿는 곳에 있었다. 엘레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야위고 수염난 얼굴을 조심스레 만졌다. 이 남자가 밤새 사신과 싸워 자신을 지켜냈다. 하지만 평화는 문 밖에서 들린 작은 소리에 깨졌다. 철컥. 수류탄 안전핀 뽑는 소리였다. 승우가 번쩍 눈을 떴다.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엘레나를 덮쳤다. 와장창. 창문이 깨지고 수류탄 하나가 굴러들어왔다. 엎드려. 승우가 소리치며 수류탄을 발로 차 벽난로 쪽으로 날려보내고 엘레나를 껴안고 두꺼운 나무 탁자 밑으로 굴렀다. 콱광. 폭발음이 오두막을 뒤흔들었다. 먼지가 자욱했다. 공성전이 시작됐다. 폭발과 함께 오두막이 요동쳤다. 나무 파편과 석고 가루가 비처럼 쏟아졌다. 귀가 먹먹했지만 승우의 큰 손이 엘레나의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눌렀다. 괜찮아. 승우가 소리쳤다. 엘레나가 기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괜찮아. 당신은 살아있어. 승우는 그녀를 끌고 가장 튼튼한 벽 쪽으로 이동했다. 깨진 창 틈으로 밖을 봤다. 나무 뒤에 검은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놈들은 서두르지 않고 사냥감을 즐기고 있었다. 생포가 목적이야. 승우가 판단했다. 죽일 거였으면 수류탄 말고 RPG 대전차 로켓을 쐈겠지. 포위된 거야. 완벽하게 최소 10명. 하지만 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놈들도 함부로 못해. 승우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찬장을 뒤져 쓸만한 걸 꺼냈다. 밧줄, 술병, 휴대용 부탄가스, 깨진 유리가루, 화염병 만들 줄 아나? 로마노프 양. 엘레나가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기상 딸에게 폭발물 지식은 기본이었다. 술이랑 천조각, 식용유가 필요해. 좋아, 만들어. 최대한 많이. 이 썩은 오두막을 지옥의 요새로 만들어주지. 엘레나가 화염병을 만드는 동안 승우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문지방에 낚싯줄을 걸어 구멍 뚫린 부탄가스 핀과 연결했다. 창틀 아래 유리가루를 뿌렸다.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창으로 만들었다. 707 특유의 내부 소탕 전술, CQ과 게릴라 트랩이 결합되었다.
평화롭던 오두막은 순식간에 죽음의 미로가 되었다. 다 됐어. 엘레나가 화염병 5개를 건넸다. 잘했어. 이거 받아. 승우가 노획한 권총을 건넸다. 총알은 3발뿐이야. 놈들이 코앞에 오기 전까진 쏘지 마. 알겠지? 알았어, 이 목숨. 당신이 힘들게 살려줬으니 내가 지킬게. 엘레나가 결의에 찬 눈으로 답했다. 좋아, 놀아보자고. 승우는 소방용 도끼를 들고 문 뒤에 숨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굴 속의 쥐새끼들아. 항복해라. 여자를 넘기면 남자는 편하게 죽여주마. 안 그러면 통구이로 만들어버린다. 붉은 늑대의 대장. 입안에 걸걸한 목소리였다. 승우가 유창한 러시아어로 소리쳤다. 엘레나가 놀랄 정도였다. 들어와서 가져가 보시지. 입안. 시체 담을 가방이나 챙겨와라. 도발이 먹혔다. 진입해. 정문이 박살났다. 용병 둘이 들이닥쳤다. 팅. 선두가 낚싯줄을 건드렸다. 부탄가스 핀이 뽑히며 가스가 새어나왔다. 승우가 불붙은 성냥을 던졌다. 화르륵. 화염이 솟구치며 선두의 다리를 휘감았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다. 뒤따르던 놈이 주춤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승우가 튀어나왔다. 도끼가 번개처럼 내리찍혔다. 좁은 오두막 안에서 피 튀기는 백병전이 시작됐다. 오두막은 도살장으로 변했다. 연기, 불길, 비명, 금소금이 뒤엉켰다. 어깨를 맞은 용병이 쓰러지자마자 창문으로 두 놈이 뛰어들었다. 군용 나이프를 들고 승우에게 덤벼들었다. 승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끼 자루로 왼쪽 놈의 칼을 맞고 동시에 오른쪽 놈의 가슴을 옆차기로 날려버렸다. 놈은 벽에 처박히며 선반과 함께 무너졌다. 남은 놈이 미친 듯이 공격했다. 거구였다. 승우는 도끼를 버리고 맨손으로 맞섰다. 놈의 팔 한쪽을 파고들어 크라브마가 근접 격투술로 팔을 꺾고 니킥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코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뒷문이 부서지고 소총을 든 놈이 들어왔다. 그는 승우가 아니라 부엌 테이블 뒤에 숨은 엘레나를 겨눴다. 엘레나. 숙여? 승우가 소리치며 방금 엘레나가 만든 화염병을 던졌다. 쨍그랑. 펑. 병이 놈의 가슴에서 깨졌다. 불길이 놈을 삼켰다. 놈은 총을 버리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엘레나는 덜덜 떨며 총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승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싸우고 있었다. 붕대 위로 피가 배어나와 흰 티셔츠를 붉게 물들였다. 죽어라. 한 놈이 승우 뒤로 다가가 신장을 노리고 칼을 찔렀다. 탕! 승우의 귓가에서 총성이 터졌다. 놈이 멈칫하더니 이마에 구멍이 뚫린 채 쓰러졌다. 승우가 돌아봤다. 엘레나가 연기 나는 총을 두 손으로 쥐고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살아 있었다. 그녀가 그를 구했다. 제법인데. 파트너. 승우가 거친 숨을 내쉬며 웃었다. 1차 진입을 막아냈다. 용병들의 시체가 바닥에 즐비했다. 하지만 승우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입안이 아직 남았다. 탄약은 방금 게 마지막이야. 엘레나가 힘없이 총을 떨궜다. 여기서 계속 버틸 순 없어. 집이 무너질 거야. 폭발로 인한 불길이 벽을 타고 번지고 있었다. 검은 연기에 숨이 막혔다. 밖에서 느릿하고 비꼬는 박수 소리가 들렸다. 브라보. 707의 괴물이라더니 명불허전이군. 이반의 목소리가 바로 불타는 정문 앞에서 들렸다. 그리고 로마노프 아가씨. 방금 사격 솜씨 훌륭했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겠군. 엘레나가 굳었다. 무슨 뜻이야? 아빠가. 어라. 몰랐나. 그 늙은이 죽었어. 심장마비였나? 독살이었나? 아무튼 이제 그 장부를 내놓고 나와 장례식엔 가게 해줄게. 엘레나가 휘청거렸다. 승우는 그녀와 입안을 번갈아 봤다.
뭔가 이상했다. 장부, 너 위치 추적기 말고 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승우가 그녀를 돌아봤다. 처음으로 의심 어린 눈빛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인질이 아니었다. 가문 전체가 몰살당할 만큼 거대한 비밀을 쥔 열쇠였다. 엘레나는 뒷걸음질 치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옷 속에 딱딱한 무언가가 있었다. 불바다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불길이 천장을 핥고 열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승우와 엘레나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말해, 장부가 뭐야? 승우가 으르렁거리며 엘레나를 불타는 벽 쪽으로 몰아붙였다. 내 덕분에 5번은 죽을 뻔했어. 내 목숨값이 왜 이렇게 싼지 알 권리는 있잖아. 엘레나가 울먹이며 브래지어 안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금속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목걸이처럼 걸려 있었다. 이건 블랙리스트야. 그녀가 흐느꼈다. 우리 회사에서 뇌물을 받은 전 세계 정부 관리, 무기상들의 명단. 그리고 분실된 전술 핵무기 활성화 코드까지. 승우는 할 말을 잃었다. 돈 좀 있는 아가씨 납치극인 줄 알았더니 암흑가 전체를 뒤흔들 시한폭탄을 들고 있었다. 아빠는 암살 당할 걸 알았어. 이걸 내게 주면서 한국으로 도망쳐서 정치적 망명을 하라고 했어. 저놈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야. 지배권을 원해. 그리고 넌 날 계속 속였어. 승우가 헛웃음을 지었다. 난 뭐였지? 싸구려 용병. 이용해 먹기 좋은 총알바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엘레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못 믿었어. 하지만 나중엔 무서웠어. 진실을 알면 당신이 날 버릴까봐. 아니면 당신이 날 죽이고 이걸 뺏을까봐. 승우는 그녀의 눈을 봤다.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찬 푸른 눈동자. 화를 내고 싶었다.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하려고 방아쇠를 당기던 그녀. 지난밤 품 안에서 떨던 그녀의 모습이 겹쳤다. 강철 같던 마음이 무너졌다. 알았어, 믿어줄게. 승우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부부싸움 할 시간 없어. 이반이 기다리다 지치겠어. 밖에서 이반이 소리쳤다. 시간 끝났다. 아르비히에서 한 놈이 대전차 로켓포를 어깨에 괜다. 뒷문으로 뛰어. 당장. 승우가 소리치며 엘레나를 안고 뒷문으로 몸을 날렸다. 슈, 화광. 로켓탄이 오두막에 꽂혔다. 거대한 폭발과 폭풍이 두 사람을 밖으로 날려보냈다. 그들은 눈밭 위를 뒹굴었다. 뒤에선 오두막이 불기둥이 되어 타올랐다. 귀가 먹먹했다. 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 눈을 가렸다. 엘레나, 괜찮아? 몇 미터 옆에 엘레나가 기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잡아. 이반의 목소리. 숲 양쪽에서 용병들이 늑대떼처럼 몰려왔다. 아픈 적, 뒤는 불타는 집, 왼쪽은 절벽. 유일한 퇴로는 오른쪽의 깊은 협곡뿐이었다. 눈보라가 가장 심한 곳, 협곡으로 뛰어. 승우가 엘레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미친 듯이 절벽 끝을 향해 달렸다. 총알이 빗발쳤다. 한 발이 승우의 팔뚝을 스쳤다. 비틀거렸지만 그는 엘레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벼랑 끝에 다다랐다. 아래는 끝이 안 보일 만큼 하얀 심연이었다. 최소 50미터. 날카로운 바위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막다른 길이야. 엘레나가 절망했다. 우린 죽었어. 이반과 부하들이 도착했다. 총을 겨눴다. 이반이 비웃으며 나왔다. 메모리 카드 내놔. 그럼 뛰어내리게 해줄게. 혹시 알아. 신께서 받아주실지? 승우는 이반을 보고 엘레나를 봤다.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날 믿어. 뭐, 날 믿냐고. 목숨을 걸 만큼. 엘레나는 그의 흔들림 없는 눈을 봤다. 죽음 앞에서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믿어. 당신을 믿어. 승우. 그럼. 승우가 그녀를 품에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눈 감아. 그리고 절대 손 놓지 마.
그는 이반을 향해 가운둘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지옥에나 가라. 새끼들아. 그리고 승우는 엘레나를 안고 뒤로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은 하얀 심연 속으로 추락했다. 절벽 위 이반의 분노 섞인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추락하는 느낌에 엘레나의 심장이 닿을 것 같았다. 바람 소리가 고막을 찢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승우에게 매달렸다. 승우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다. 낙하 지점을 미리 봐둔 지형이었다. 절벽 아래엔 수차례 눈보라로 쌓인 두꺼운 눈층이 있었고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소나무들이 있었다. 머리 숙여 그가 소리치며 공중에서 몸을 틀었다. 자신의 등이 아래를 향하게 했다. 엘레나를 위한 인간 쿠션이 되기로 했다. 오직근 툭 소나무 가지들에 부딪혔다. 가지가 채찍처럼 몸을 때리고 옷을 찢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가속도가 줄었다. 퍽 그들은 바닥에 두꺼운 눈 더미 속으로 처박혔다. 몇 바퀴를 구르고 멈췄다. 정적 엘레나가 눈을 떴다. 숨을 헐떡였다. 살아있다. 팔다리를 만져봤다. 멍들고 아팠지만 부러지진 않았다. 미터 단위로 쌓인 눈이 충격을 흡수했다. 승우, 승우 씨. 그녀가 소리쳤다. 몇 미터 옆에 승우가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쓰러져 있었다. 그 주변 눈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엘레나가 기어가 그를 뒤집었다. 부러진 나무가지가 그의 허벅지를 관통해 있었다. 피가 콸콸 쏟아졌다. 얼굴은 백지장 같았다. 안 돼, 말도 안 돼. 엘레나가 울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일어나, 죽지 마. 승우가 신음하며 눈꺼풀을 떨었다. 시끄러워, 안 죽었어. 그가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말했잖아, 나 즐기다고. 상처가 너무 깊어. 엘레나가 꽂힌 나뭇가지를 보고 패닉에 빠졌다. 뽑지 마. 뽑으면 과다출혈로 죽어. 승우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이동해야 해. 이반이 시체 찾으러 내려올 거야. 어떻게 걸어? 못 걸으면 기어가. 못 기면 굴러서라도 가. 승우가 눈을 부릅떴다. 생존 의지가 불타올랐다. 이런 곳에서 안 죽어. 그는 엘레나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작고 여린 여자가 거구의 부상병을 지탱했다. 그들은 빛조차 들지 않는 협곡 바닥을 걸었다. 짐승 냄새가 진동하는 작고 낮은 동굴을 발견했다. 늑대 구리군 승우가 말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외출 중인가 봐.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뼈와 털이 널려 있었지만 바람은 막아줬다. 승우가 벽에 기대 앉았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의식이 흐려졌다. 엘레나, 들어. 그가 피 묻은 손으로 그녀를 잡았다. 내가 기절하면 나가지 마. 여기서. 구조대 기다려. 안 돼. 기절하지 마. 응급처치 방법 알려줘. 엘레나가 소리쳤다. 주머니에 모르핀 주사기, 지혈제. 엘레나가 떨며 약을 찾았다.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다.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모르핀을 놓고 이를 악물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짧게 남긴 뒤 지혈제를 쏟아부었다. 승우가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 어두운 늑대 굴. 생사의 경계에 선 남자와 단둘이 남았다. 엘레나는 그를 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덮였다. 첫날 밤 그가 해줬던 것처럼 죽지 마. 승우, 제발, 사랑해. 뒤늦은 고백이 어둠 속에 울렸다. 차가운 바위만이 증인이었다. 하지만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이반의 발소리 앞에서 사랑이 그를 지킬 수 있을까? 하루가 지났다. 승우는 과다출혈과 감염으로 사경을 헤맸다. 엘레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맥박을 체크하고 눈 녹은 물을 먹였다. 그의 얼굴을 봤다. 흉터, 수염, 떤 입술. 전엔 무서웠지만 이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를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린 남자. 젠장. 뜨거워.
승우가 헛소리를 했다. 열이 올랐다. 엘레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옷을 벗어 그에게 덮어주고 살을 맞대 체온과 생명력을 나누었다. 이마에, 눈에, 마른 입술에 키스했다. 일어나요. 뭐든 할게. 한국 데려가 줄게. 밥도 해줄게. 다 할게. 그녀의 목소리가 닿았는지 아니면 약효 때문인지 이틀째 오후 승우가 눈을 떴다. 너 되게 시끄럽네. 승우 씨. 엘레나가 울며 그를 끌어안았다. 깨어났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파. 상처 눌려. 승우가 찡그렸지만 팔을 들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쉽게 안 죽는다니까. 나 707이야. 그는 동굴을 둘러보고 수척해진 엘레나를 봤다. 계속 간호한 거야. 엘레나가 끄덕였다. 무서웠어. 당신 영영 안 일어날까봐. 승우가 그녀를 봤다. 죽음의 도약 이후 둘 사이의 벽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았다. 울지 마. 여자 우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무능해 보이잖아. 그가 그녀를 당겼다. 이번엔 거절도 망설임도 없었다. 키스했다. 억눌러왔던 감정, 감사, 살고 싶다는 갈망이 담긴 뜨거운 키스였다. 피 냄새와 짐승 냄새 속에서 그 키스는 무엇보다 달콤하고 성스러웠다.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승우가 그녀를 밀어내며 입구를 노려봤다. 소리가 들려. 또 입안이야. 아니 거친 숨소리, 발톱 긁는 소리. 승우가 나이프를 들고 일어서려 했다. 다리가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초록색 눈이 번뜩였다. 두 쌍, 세 쌍. 집주인이 돌아왔다. 굶주리고 사나운 태백산 늑대 떼였다. 피 냄새를 맡았다. 대박이군. 승우가 쓴 웃음을 지었다. 인간 늑대 피했더니 진짜 늑대라니. 그는 엘레나를 등 뒤로 숨겼다. 저 돌들어 덤비면 머리를 찍어. 당신은 먹이사슬 교육 좀 시켜줘야지. 우두머리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승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피하지 않고 옷을 감은 팔로 물기를 받아내며 동시에 나이프를 목에 꽂았다. 좁은 공간에서 인간과 짐승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늑대들의 울부짖음은 더 위험한 포식자에게 위치를 알리는 꼴이 되었다. 맞은편 절벽 위, 이반이 쌍안경을 내리며 비릿하게 웃었다. 찾았다. 청소하러 가자. 승우가 마지막 늑대를 찔러 죽이자마자 섬광탄 하나가 동굴로 굴러왔다. 번쩍. 강렬한 빛과 폭음에 승우가 쓰러졌다. 엘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쌌다. 연기가 겉히자 이반이 동굴 입구에 서 있었다. 총구가 승우의 머리를 겨눴다. 뒤에는 남은 용병 넷이 있었다. 칭찬해주지. 707. 절벽에서 떨어지고 늑대까지 잡다니 존경스러울 지경이야. 이반이 다가와 승우의 다리 상처를 걷어찼다. 억? 승우가 고꾸라졌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때리지 마. 엘레나가 앞을 막아섰다. 나 원하잖아. 그 사람 놔줘. 애절하구만. 이반이 엘레나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다. 메모리 카드 내놔. 그럼 내 애인은 편하게 보내주지. 엘레나가 떨며 품에서 카드를 꺼냈다. 이반이 웃으며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다 죽어가던 승우가 튀어올랐다. 이반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용병에게 날아갔다. 늑대 시체에서 뽑은 칼을 놈의 목에 꽂았다. 동시에 소리쳤다. 엘레나, 엎드려. 엘레나가 반사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승우는 구르며 죽은 놈의 총을 집어들고 나머지 셋을 향해 난사했다. 타다당. 세 놈이 쓰러졌다. 남은 건 이반뿐. 이반은 빨랐다. 엘레나를 방패로 삼고 칼을 목에 댔다. 총 버려도 목을 그어버린다. 승우가 일어섰다. 비투성이가 된 채 헐떡였다. 총구는 이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인질 따위 신경 쓸 것 같아. 난 707이야. 임무는 적의 섬멸이다. 승우의 눈은 차갑고 공허했다.
살인기계 그 자체였다. 입안이 멈칫했다.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다. 너 쏠 거야. 내 애인이잖아. 해볼까? 승우가 한 발짝 다가갔다. 입안이 뒷걸음질 쳤다. 그때 입안의 발이 죽은 늑대의 피를 밟고 미끄러졌다. 중심이 흔들렸다. 유일한 기회였다. 탕! 승우의 총알이 엘레나의 귀를 스치고 입안의 오른쪽 눈구멍에 박혔다. 용병 대장이 뒤로 넘어갔다. 눈도 감지 못한 채 즉사했다. 엘레나는 주저앉아 시체를 바라보며 떨었다. 승우가 총을 떨구고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 힘이 다했다. 끝. 났다. 그가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지며 눈을 감았다. 승우 씨. 안 돼. 잠들지 마. 엘레나가 기어가 그를 안고 절규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답이 없었다. 숨이 점점 옅어졌다.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굉음처럼 울렸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동굴을 비췄다. 확성기 소리. 여기는 특수구조대. 위치 확인했다. 현장 보존하라. 엘레나는 눈부신 빛을 보며 오열했다. 구조대가 왔지만 품 안의 남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1년 후 인천국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다. VIP 게이트로 엘레나 로마노프가 걸어 나왔다. 1년 전에 겁먹고 약했던 모습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로마노프 그룹의 새로운 회장이었다. 배신자들을 숙청하고 그룹을 합법적인 길로 이끈 철의 여인.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날 이후 승우는 한국 군 헬기로 이송됐다.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회복되자마자 병원에서 사라졌다. 편지 한 통 없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엘레나는 모든 돈과 인맥을 동원해 그를 찾았지만 그의 정보는 최고 등급 기밀로 잠겨 있었다. 707의 괴물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었다. 오늘 그녀가 한국에 온 건 사업 때문이 아니었다. 소문 때문이었다. 태백산에 새로 지은 산림감시초소에 다리에 큰 흉터가 있는 남자가 일한다는 소문. 고급 세단이 꼬불꼬불한 산길을 달렸다. 다시 눈이 내려 기억 속의 산을 하얗게 덮었다. 그녀는 산 입구에서 내려 걸어 올라갔다. 제사 초소는 새로 지어져 깨끗하고 따뜻해 보였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엘레나가 문을 열었다.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벽난로를 손보고 있었다. 커다란 키, 넓은 어깨,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다리를 약간 절었다. 죄송합니다만 수리 중이라 관광객은 안 받습니다. 낮고 걸걸한 익숙한 목소리. 엘레나의 심장이 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남자가 돌아봤다. 수염을 깎아 말끔해진 각진 턱선이 드러난 얼굴. 엘레나를 본 순간 그가 들고 있던 펜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철그럭. 찾았다. 나쁜 자식.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승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놀라움이 거치고 한없이 다정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거친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드문 미소였다. 지각이군. 로마노프 아가씨 겨울 내내 기다렸는데 왜 떠났어? 엘레나가 달려가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왜 연락 안 했어? 승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품에 안았다. 익숙한 온기. 단단한 가슴. 살인 기계 괴물이 아니라 당신 옆에 설 자격이 있는 평범한 남자가 될 시간이 필요했어. 그가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그리고 확실히 하고 싶었어. 당신이 날 찾아온 게 생명의 은인이라서가 아니라 날 사랑해서인지. 엘레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행복이 가득 찼다. 사랑해. 한승우, 괴물이든 산직이든 상관없어. 사랑해. 승우가 고개를 숙여 키스했다. 늑대 굴에서의 비릿하고 절박했던 키스가 아니었다. 재회와 평온함이 담긴 달콤한 키스였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작은 오두막 안에서는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며 얼어붙었던 두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이번엔 절대 안 놓쳐.
엘레나가 울면서 웃었다. 도망갈 생각 없어. 승우가 꽉 껴안았다. 나도 집에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방금 우리는 태백산맥의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펼쳐진 한승우와 엘레나의 치열했던 생존기를 함께했습니다. 심장이 멈출 듯한 긴장감과 그 안에서 피어난 뜨거운 감정의 파동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총격전과 추격전이 난무하는 액션 활극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잊고 살았던 삶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 눈 덮인 산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 그리고 생존 의지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내용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흥미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삶의 태도를 배우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영하 30도의 설사는 우리네 인생의 시련을 상징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엘레나에게 그것은 헬기 추락과 암살 위협이었고 승우에게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가장 차가운 곳에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생존을 향한 의지입니다. 엘레나는 처음엔 거만하고 나약해 보였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살고 싶다는 강렬한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그녀의 외침은 비굴함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였습니다. 우리 역시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홀로 얼어붙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절망의 눈보라를 뚫고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편견을 넘어서는 신뢰에 대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재벌 상속녀와 특수부대 출신 산지기, 사회적 지위로만 보면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엘레나는 승우를 야만적인 남자로, 승우는 엘레나를 철없는 짐덩어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생사가 오가는 극한의 상황은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밤. 그들은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직 생명 그 자체로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타인을 배경이나 직업, 외모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 거칠애가 사라졌을 때, 서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온기를 나눌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의 온기를 느끼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승우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적을 제압하는 살인 기술을 가졌지만 그 기술을 오직 지키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자신을 괴물이라 칭하며 세상과 담을 쌓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타인을 구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엘레나를 안고 뛰어내리며 자신의 등이 바닥을 향하게 했던 그 희생정신. 그것은 힘을 가진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이자 책임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강함이란 종종 남을 짓누르거나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승우가 보여준 강함은 다릅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이며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지키고 일으키는 데 쓰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엘레나의 변화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승우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늑대 굴에서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기적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이나 일방적인 의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승우가 엘레나를 구했고 엘레나가 승우를 구했듯이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네 가족, 연인,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 땐 기대고 상대가 힘들 땐 기꺼이 나의 어깨를 내어주는 상호 보완적인 사랑만이 인생의 험한 산을 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년이라는 기다림과 재회의 과정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승우는 엘레나를 사랑했지만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피냄새 나는 자신을 버리고 엘레나 옆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평범한 남자가 되기 위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레나 역시 그를 잊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며 그를 찾아냈습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인스턴트식 사랑이 만연한 요즘,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제 저는 이 글의 작가로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 남긴 개인적인 감정과 해석을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들의 사랑과 투쟁은 단순한 로맨스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한승우가 짊어진 첼로 케이스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가 세상으로부터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엘레나를 거칠게 대하면서도 끝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모순적인 행동에서 저는 상처 입은 남자의 서툰 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석에 자신만의 동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누군가 나를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엘레나가 처음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솔직함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얼음 동굴에서의 그 밤, 두 사람이 옷을 벗고 서로를 껴안은 장면은 선정적이라기보다 숭고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서로의 체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승우가 엘레나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결국 자신을 희생해 그녀를 살려내는 과정은 남자의 사랑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됨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근육이나 무력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정신에서 나옵니다. 엘레나가 총을 들고 승우를 구하려 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라 전사였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던 그 순간, 나를 믿느냐는 승우의 질문은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에 던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목숨 걸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신은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까? 신뢰라는 자본이 고갈된 현대 사회에서 이들의 무모한 신뢰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늑대굴에서 승우가 사경을 헤맬 때 엘레나가 보여준 헌신은 그녀가 받은 사랑에 대한 정당한 보답이었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며 받은 만큼 돌려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반이라는 악당은 단순히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탐욕과 이기심을 상징합니다. 그 악을 물리치는 힘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겠다는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승우가 1년 동안 사라졌던 것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필요한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거리를 두고 더 나은 자신이 되어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만난 오두막에서 승우가 보여준 미소는
그가 비로소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한의 상황을 빌려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일상의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매일 각자의 눈보라를 맞으며 각자의 늑대와 싸우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생이라는 험준한 설산을 오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급 장비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나의 온기를 나누어 주겠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한승우와 엘레나가 보여주었듯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이 부딪힐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사소한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차갑게 대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법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기꺼이 여러분의 등을 그리고 여러분의 온기를 내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춥고 혹독해도 사람의 온기보다 뜨거운 것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따뜻한 오두막을 찾으시길,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안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눈보라 속의 기적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온기는 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